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70세에 유튜브를 시작한 프랑스 할아버지가 단 한 편의 한국 이야기로 인생이 뒤바뀐 겁니다. 자식도 외면했던 그를 따뜻하게 안아준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물로 올린 영상은 전 세계를 울렸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1초면 되는 구독 오른쪽 밑에 있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루이입니다. 올해 70이 된 프랑스 할아버지죠. 파리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5년 전 마리를 떠나보냈어요. 40년을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마리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죠. 그냥 잠만 자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들 피에르와는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끊어졌어요. 제가 너무 까다로웠던 걸까요? 아니면 그 아이가 너무 바빴던 걸까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다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더니 이제는 생일에도 연락이 없어요. 아빠, 바빠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마지막 통화에서 피에르가 한 말입니다. 이해한다고 했죠. 하지만 정말 이해가 될까요? 자식이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를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일일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침묵이 저를 맞이합니다. 커피를 끓이는 소리, 신문을 넘기는 소리, 제가 내는 기침 소리, 그게 하루 종일 들리는 소리의 전부예요. 가끔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TV 소리나 아이들 웃음소리가 벽을 통해 새어나올 때면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슈퍼마켓에 가면 직원들이 친절하게 인사해줘요. 하지만 그들도 일하는 사람들이죠. 저와 진짜 대화를 나누려는 건 아닙니다. 계산하고 인사하고 끝이에요. 동네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실 때가 가장 외로웠습니다. 다른 테이블에는 친구들끼리, 연인들끼리, 가족들끼리 앉아서 웃고 떠들고 있는데 저만 혼자예요. 신문을 읽는 척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또 혼자 왔네. 젊은 직원이 동료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냥 혼자 오는 할아버지였구나 싶었죠. 밤이면 더 힘들었어요. 마리가 있을 때는 저녁 식사 후에 함께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는 TV만 켜놓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소리가 나니까 켜놓는 거죠.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을 사람이 되어버린 건가? 피에르가 제 장례식에 올까? 아니면 너무 바빠서 그것도 건너뛸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드는 날이 많았어요. 어느 날은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더라고요. 머리는 하얗게 새고 등은 구부정하고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팼어요. 마리가 여보, 아직도 멋있어요라고 말해주던 그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 아닐까? 숨만 쉬고 있을 뿐 진짜로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게 아닐까? 그래서 아무도 저를 보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운명적인 순간이 곧 찾아올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끓이고 신문을 대충 훑어보고 점심을 간단히 때우고 나서 TV 앞에 앉았어요.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어느 마을 풍경이 나오고 있었어요. 제목을 보니 한국 시니어들의 따뜻한 일상이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지나칠까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너무 멀고 낯선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화면 속 풍경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와서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어르신, 오늘 배추 상태가 참 좋네요. 젊은 이웃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자네도 좀 가져가게.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웃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번엔 한국의 어느 도시 경로당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모여서 함께 운동하고 게임하고 식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두들 너무 즐거워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막내 며느리가 반찬을 보내줬어. 한 할머니가 도시락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어머, 정말 맛있겠다. 우리도 좀 나눠 먹자. 다른 할머니들이 웃으며 모여들었어요. 아무도 혼자 먹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나누어 먹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왜 울고 있는 걸까요? 저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부러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제 현실이 너무 초라해서 그랬을까요? 다큐멘터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그분은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동네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찾아와서 숙제도 하고 간식도 먹고 가더라고요. 할아버지, 오늘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초등학생이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봐줄게. 어디 어려운지 보자. 할아버지가 안경을 고쳤으며 아이 옆에 앉았어요. 그 모습이 마치 친할아버지와 손자 같았습니다. 저는 TV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내가 저 할아버지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의 시니어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서로를 돌보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회의 일원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어요. 한국에서는 나이 든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섬기는 문화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지혜의 보고이며 젊은 세대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가 뜨거워졌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너무나 그리워졌습니다. 가본 적도 없는 나라인데 말이에요. 다큐멘터리가 끝난 후에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저기서는 저 같은 할아버지도 환영받을 수 있을까? 저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날 밤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본 후 며칠 동안 한국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문화, 한국 사람들의 생활 모습, 한국의 효 문화 같은 것들 말이에요.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더 궁금해졌습니다. 정말로 한국 사람들은 노인을 그렇게 존경할까? 저 같은 외국 할아버지도 받아줄까?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유튜브라는 게 있지 않나? 젊은 사람들이 영상을 올려서 소통한다고 들었는데 저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컴퓨터는 마리가 살아있을 때 조금 배워뒀어요. 이메일 정도는 할 줄 알았죠. 하지만 유튜브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처음에는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한참 걸렸어요. 계정을 만드는 것도 어려웠고 채널을 개설하는 것도 복잡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이런 걸 70살 할아버지가 할 수 있을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한국 다큐멘터리 속 할아버지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분들의 따뜻한 웃음, 그분들을 둘러싼 사람들의 사랑이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3일 만에 겨우 채널을 만들었어요. 채널 이름은 루이 할아버지의 프랑스 이야기로 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마리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을 올렸어요. 이제 영상을 찍어야 했는데 이게 또 큰 산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어떻게 켜는지, 어디를 봐야 하는지, 뭘 말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영상을 찍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어요.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연습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끄기, 녹화 버튼 누르기,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배워나갔어요. 첫 영상 제목을 뭘로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들의 따뜻함에 대한 감사, 그들의 문화에 대한 존경, 그리고 제가 느낀 외로움과 그리움. 결국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 당신 덕분에 내가 숨을 쉽니다.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카메라가 흔들렸고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 사는 70살 할아버지예요. 시작부터 목이 메었어요. 최근에 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이 얼마나 존경받고 사랑받는지 보면서 정말 부러웠어요. 말하다가 울컥했습니다. 카메라를 끄고 다시 시작하기를 몇 번 반복했어요. 저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고 아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채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매일이 외롭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따뜻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15분짜리 영상을 찍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중간에 실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찍었거든요.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파일이 너무 크다고 나오기도 하고 제목과 설명을 쓰는 것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첫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 걸 확인했을 때의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떨리면서도 뿌듯했습니다. 70살의 유튜버가 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도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영상을 올린 후 매일 조회수를 확인했어요. 첫날 0, 둘째 날 0, 셋째 날도 0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조회수는 여전히 0이었어요. 역시 아무도 관심 없구나. 처음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살고 있는 파리 외곽 동네를 소개하면서 혼자 사는 노인의 일상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 영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회수 0이 계속 이어졌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영상도 똑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쯤에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4개의 영상, 총 조회수 3회. 그것도 제가 확인하면서 늘어난 조회수였을 거예요. 내가 너무 나이브했나? 70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계속 커져만 갔어요. 매일 한국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컴퓨터를 켜고 유튜브 채널에 들어갔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조회수가 갑자기 늘어나 있었어요. 첫 번째 영상이 230회, 두 번째 영상이 180회, 이런 식으로 갑자기 조회수가 급증한 거예요. 그리고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상 보고 눈물 났어요. 프랑스에서 한국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꼭 한국에 오셔야 해요. 모두 한국어 댓글이었어요. 구글 번역기로 하나하나 번역해가며 읽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조회수는 계속 올라갔어요. 하루 만에 첫 번째 영상이 5,000회를 넘어섰습니다. 댓글도 수십 개씩 달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의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제 영상이 공유된 거였어요. 프랑스 할아버지가 한국 문화에 감동받아 유튜브 시작했다는 제목으로 퍼진 거죠. 한국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할아버지 불어를 못해서 댓글을 한국어로 쓰는데 번역해서라도 읽어주세요. 외로우시겠지만 이제 한국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할아버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댓글들이 달렸어요. 조회수도 계속 늘어나서 일주일 만에 1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의 할머니 한 분이 쓴 댓글이었어요. 할아버지, 저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 영상 보면서 위로받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요. 그 댓글을 읽고 하루 종일 울었어요. 지구 반대편의 낯선 할머니가 저와 같은 아픔을 나누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제 이야기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따뜻한 사람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싶었거든요. 영상에 한국어 자막을 달아달라는 댓글도 많이 올라왔어요. 저는 한국어를 몰랐지만 친절한 한국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번역해서 자막을 만들어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 평범하고 외로운 일상이 갑자기 기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늘어날수록 댓글도 폭증했어요. 하루에 수백 개씩 달리는 댓글들을 구글 번역기로 하나하나 읽어가는 게 제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루이 할아버지,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매일 안부를 묻는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마치 진짜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외로워하시는 모습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생각나요. 더 자주 안부 여쭤봐야겠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자신들의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댓글들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 외로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깨달음을 주고 있었던 거죠. 어떤 댓글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엄마가 할아버지 영상 보시고 매일 우세요. 프랑스 할아버지가 이렇게 착한데 우리는 왜 부모님께 잘하지 않느냐고 하시면서요. 할아버지 영상 보고 5년 만에 아버지께 전화드렸어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셨어요.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가 한국의 가족들을 더 가깝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 중 하나는 20대 대학생이 쓴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대학생인데 요즘 취업 걱정 때문에 우울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70살에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용기가 나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네요. 젊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니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한국의 어르신들도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동갑내기 할아버지로서 응원합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어요. 71살 할머니입니다. 할아버지 보니까 저도 용기가 나네요. 우리 나이에도 뭔가 할 수 있구나 싶어요. 동세대 분들의 댓글은 더욱 특별했어요. 나이 든 사람끼리만 아는 공감대가 있었거든요. 댓글을 읽다 보면 자주 울게 되었어요. 특히 이런 댓글들을 볼 때였죠.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영상 보면 우리 할아버지 생각나요.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같아요. 할아버지를 보니까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가 그리워져요.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제가 누군가에게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대신하는 존재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한국어로 된 응원 메시지들도 많이 받았어요. 할아버지 화이팅!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번역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알 수 있는 따뜻한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직 한국에 와본 적 없으시죠? 꼭 한국에 오세요. 저희가 할아버지를 가족처럼 맞아드릴게요. 이런 댓글이 하루에도 몇십 개씩 올라왔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저를 가족처럼 여겨주고 있었습니다. 댓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언제 있었나 싶었습니다. 마리가 살아있을 때도 피에르가 어렸을 때도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어떤 댓글은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 오시면 우리 집에서 홈스테이 하세요. 엄마가 정말 잘해드릴 거예요. 할아버지, 서울 구경시켜드리고 싶어요. 한국 전통 문화도 보여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게 해드릴게요. 정말 진심 어린 초대들이었어요. 가족도 아닌 낯선 외국인 할아버지를 이렇게까지 챙겨주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따뜻한 곳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댓글이 있어요. 할아버지, 저는 한국에 사는 27살 직장인입니다. 할아버지 영상 보면서 매일 울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외로워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요. 저희 할아버지도 혼자 계시는데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할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뵈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저희에게 정말 소중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고마워요. 이 댓글을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치유가 되고 있었어요. 제 외로움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정이 많은 것 같아요. 댓글 하나하나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진짜로 저를 걱정하고 사랑해주는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밤늦게까지 댓글을 읽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되어 있곤 했어요. 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가 기대되었어요. 오늘은 또 어떤 따뜻한 메시지를 받을까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이메일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이메일함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광고 메일들 사이에서 한 통의 이메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목이 한국어와 영어로 적혀 있었어요. 루이 할아버지께에서 투 그랜드 파파. 발신자는 김민준이라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궁금해서 바로 열어봤어요. 안녕하세요, 루이 할아버지. 저는 한국에 사는 29살 직장인 김민준입니다. 할아버지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이렇게 메일을 드려요. 이메일은 영어와 한국어로 함께 쓰여 있었어요. 아마 번역기를 쓰신 것 같았는데 그래도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한국에 오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고 하시니까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한 적이 있나 싶어서 제 영상들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지만 연금생활자라 여행비가 부담된다고 말한 적이 있었네요. 할아버지의 항공료와 한국에서의 숙박비를 제가 후원하고 싶습니다. 조건은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한국에 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이메일을 읽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한국 청년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부모님께서 저를 키우실 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제 제가 다른 분께 도움을 드릴 차례라고 생각해요. 이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원하시면 왕복 항공료, 2주간의 호텔비, 그리고 한국에서의 식비와 교통비까지 모두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대신 한국에서의 경험을 영상으로 찍어서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메일을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볼을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한국의 젊은이가 70살 프랑스 할아버지를 위해 이런 놀라운 제안을 해준 거였습니다. 답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너무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죄송한 마음도 들었거든요. 이런 큰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그날 밤 민준 씨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준 씨, 정말 고맙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친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당신의 제안을 정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저도 당신에게 뭔가 보답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민준 씨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할아버지, 보답은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에 와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만 봐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보답을 받은 거예요. 그 후로 민준 씨와 매일 이메일을 주고받았어요. 항공편 예약, 호텔 예약, 한국에서의 일정 계획 등을 함께 세워나갔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민준 씨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민준 씨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모두 제 한국 방문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제 어머니가 한국 전통 음식을 해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할아버지, 제 친구가 서울 관광 가이드를 해드리겠다고 해요. 할아버지, 저희 회사 사람들이 모두 할아버지를 만나 뵙고 싶어 해요. 한국에 가기도 전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게 가족의 느낌일까 싶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있었거든요. 출발일이 정해졌어요. 2주 후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 해외여행을 떠나는 거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12시간을 보냈어요.
제 생애 첫 장거리 비행이었는데 긴장과 설렘으로 한잠도 못 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한국에 가는 거구나. 꿈만 같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드디어 한국 땅을 밟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입국 심사를 받고 짐을 찾아 나오는 동안에도 계속 떨렸습니다. 민준 씨가 마중 나온다고 했는데 처음 만나는 거라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 걱정도 됐어요. 출국장 문이 열리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루이 할아버지, 여러 명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들려왔어요. 공항 로비에 20명 정도의 한국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루이 할아버지 환영합니다. 할아버지 드디어 왔네요. 할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루이 할아버지 환영,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어요. 이런 환영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민준 씨가 앞으로 나와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드디어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뻐요. 민준 씨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 큰 청년이었어요.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마중 나와주시다니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아니, 이미 흘리고 있었을 거예요. 할아버지, 이분들은 모두 할아버지 영상을 보고 감동받은 분들이에요. 할아버지 만나고 싶어서 직접 나오신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할아버지, 영상 보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졌어요. 할아버지, 한국 음식 많이 드시고 가세요. 모두들 진심으로 저를 환영해주고 있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본 적이 언제 있었나 싶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우리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할아버지 보니까 우리 남편 생각나요.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는 돌아가신 남편을 대신하는 존재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공항에서 나오면서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 한국 여행이 시작이에요. 2주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해요. 차 안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한국의 첫 인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그리고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할아버지,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민준 씨가 물어봤습니다. 꿈만 같아요.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환대를 받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할아버지는 저희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할아버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변했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호텔 직원들도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루이 할아버지시죠? 유튜브에서 봤어요. 한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까지 알아봐 주시다니. 첫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몇 개월 전만 해도 파리 외곽에서 혼자 외롭게 살던 할아버지가 지금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니. 인생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두 마리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여보, 정말 대단해요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2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서울 곳곳을 구경했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명동, 홍대. 민준 씨와 그의 친구들이 번갈아가며 가이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관광지가 아니라 사람들이었어요. 길에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루이 할아버지 아니에요? 맞아요. 유튜브에서 본 그 할아버지.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어떤 분들은 선물을 주시기도 했어요. 손편지, 한국 전통차, 작은 기념품들, 모두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들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 가족을 만났을 때였어요.
중학생 손자와 할아버지가 함께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루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정중히 인사하셨어요. 할아버지 영상 보고 이 아이가 저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손자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손자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루이 할아버지 영상 보고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 이야기가 한국의 할아버지와 손자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 거였으니까요. 두 번째 주에는 더 특별한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거든요. 저 같은 평범한 할아버지가 TV에 출연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방송에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외로움, 아들과의 소원해진 관계, 그리고 한국에서 받은 사랑에 대해서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요. 저는 외국인이고 할아버지인데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방송이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길에서 만나는 할머니들이 제 손을 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나라에 오셔서 고마워요. 우리도 할아버지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해요. 한국 전통 문화도 많이 체험했어요. 한복도 입어보고 전통차도 마시고 서예도 배워봤습니다.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국어 수업이었어요. 민준 씨 어머니가 직접 가르쳐 주셨거든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발음이 정말 좋으세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같은 기본적인 말들을 배웠습니다. 2주가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떠날 시간이 다가왔을 때 너무 아쉬웠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할아버지, 다시 한국에 오셔야 해요. 할아버지,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어요. 프랑스로 돌아간 후 일주일 만에 민준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에 아예 이주해서 사시는 게 어때요?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한국어를 공부하고 새로운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가족처럼 저를 대해줘요. 동네 할머니들은 저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시고 젊은 친구들은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아이들은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릅니다. 70살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언어,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외롭던 프랑스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행복한 일상입니다. 가끔 말이 생각이 나면 하늘을 바라보며 말해요. 여보, 내가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당신도 기뻐하시겠죠? 피에르와도 연락이 닿았어요. 제 한국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해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들의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지금 저는 매일 새로운 한국어 단어를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70살 루이 할아버지의 두 번째 인생이 지금 막 시작된 거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